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시황 1부에 이어서 유럽 세션과 미국 세션 브리핑 그리고 총평과 대응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유럽 세션 갑니다. 유럽 증시는 지수 옵션 만기를 맞이하여 연속된 콜 옵션 상승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번 콜 옵션 폭발이 두 번째 날에 외가격을 무려 25배의 시세를 주면서 감마 해지를 마무리 지어서 오늘 이 상승은 내가격 위주로만 이어졌고 외가격 콜 옵션은 모두 꽝이 나서 마감되었습니다. 뉴스플로우는 특별한 것 없이 숏 커버가 있었으나 만기 결제 이후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이 장애물에 부딪히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뉴스를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트레이더들은 그냥 단순해요. 과연 이 가격에서 신규 상승을 바라보는 콜옵션 매수 해지가 들어올 것인가? 근데 어제 해지가 다 들어왔다? 그럼 오늘은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상승 동력을 잃어서 눌린 것이지 부채 한도 협상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인데요. 그냥 계속된 낙관이 비관을 누르기를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비관론자들이 손들면서 즉 커피츄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콜감마가 터져서 올라온 것이고 이제 옵션 만기가 지나서 그nor물 옵션으로는 해지를 할 수가 없고 잔존이익이 많이 남아있어서 비싸기 짝이 없는 원월물 옵션을 매수해서 해지하기에는 시장을 차라리 올리지 않는 게 좋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상승 동력을 잃어버리고 윗꼬리를 닫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참고로 유럽은 독일이 연중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는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독일이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독일이 강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요거는 이제 하얀색이 스탁스 지수 유럽 증시고요. 요게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한 달 동안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독일 지수예요. 그런데 이것을 YTD로 보면 연초 대비로 보면 독일은 아직 못 올라오고 있어요. 즉 연중 신고가 갱신은 맞아요. 유럽도 이탈리아 중심으로 연중 신고가 갱신하지 못했는데 독일은 애당초 안 올랐고 나머지는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독일이 연중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유럽 증시 상승 견인했습니다. 이 뉴스는 조금 왜곡된 뉴스인 게 독일은 안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탈리아 증시가 많이 올랐는가 보면 이때 시장이 굉장히 낙관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SVB 사태가 터지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작년에 가장 그 크라우디드 트레이딩, 그러니까 좀 과하게 그 포지션이 있었던 트레이딩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시장이 망한다, 이탈리아 채권 디폴트 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히면서 이탈리아가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탈리아 강세를 보이다가 요즘에 조금 눌리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 낙관론이 약간 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것이 조금 그 템포가 줄어들고 있을 뿐 그 사이에 독일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하튼 독일 이탈리아 10년 국채 스프레드 볼까요? 다시 축소됐어요. 그래서 그냥 시장은 뭐 아무 일 없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채권 시장을 어제만 보면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단기물 위주의 스탑로스 채권이 계속 밀렸다가 새벽 0시 10분 딱 넘으니까 공화당이 그 부채 한도 협상단이 논의 중단 이런 그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장중에 채권 숏 들어왔던 게 급격히 걷어지는 스퀴즈가 나왔어요. 그래도 또 차익 실어나오면서 결국에 채권은 주봉상 굉장히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1% 넘는 반등이 나왔는데 유럽 세션이나 미국 세션 시작 후 1시간이 지나도록 골드는 그냥 아시아 세션에서의 반등을 되돌려줬어요. 즉 이번 한 주의 그 골드 약세를 계속 이어나갔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새벽 0시 10분 넘으니까 채권 시장 급등 나오고 골드도 순식간에 1987.4달러까지 상승을 했어요. 여하튼 바닥권에서 다시 양봉이 작게나마 나왔다는 것이 특징인데 그에 비해 기름은 유럽 세션에서도 반등을 이어가다가 미국 본장 개장 30분 남겨놓고 73.85달러 일중 고점 찍고 나서는 새벽 3시까지 계속 올라오며 얻어맞기를 반복해서 71.18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즉 채권 눌림이 서다 반등 나왔어요. 골드도 눌림이 서다 반등 나왔어요. 그리고 이따가 통화시장도 얘기하겠지만 통화시장도 계속 달러 강세가 나오다가 새벽 0시 10분에 그 이슈로 비달러 강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기름만큼은
계속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전반적으로 유럽 세션 정리해보면 이번 주 들어서 이어지던 숏커버 그리고 스탑로스가 이어진 하루였지만 과도한 눌림이 나오니까 일시적인 되돌림이 나왔고 채권 하락, 비달러 약세라는 큰 흐름은 한 주 내내 이어졌다. 그리고 원자재, 특히 기름은 계속 매도다. 이게 핵심이었다고 정리합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시장 마감 뉴스를 보면 대부분이 헤드라인이 공화당 측 대표단이 갑작스레 협상을 중단해서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이건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유럽 세션 리뷰 방금 보시면 한 주 내내 이어졌던 트레이딩이 피크를 찍고 약간의 되돌림으로 마무리되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 또한 유럽 증시가 옵션 만기 이후에도 작은 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만큼은 잘 보면 개장 전부터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 본장 개장 후에도 나스닥은 계속해서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면서 약 0.5% 가까이 눌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나스닥을 선물이 아니라 현물로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좀 달라요. 금요일 새벽에 나스닥 선물이 종가 고가로 쇼스퀴즈 마감했죠. 그리고 나서 아시아 세션에서 또 올라서 13,960포인트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매물이 쏟아지면서 본장 개장 후에도 매도와 매수가 충돌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금요일까지는 주봉 종가 고가를 만들려는 힘보다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차익 실현이 매도가 더 많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나스닥은 전일 있었던 가장 큰 이슈였던 협상 중단이 있기 전부터 차익 실현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첫 협상 중단 소식 전해졌는데 그때 채권, 통화시장, 상품시장 쭉쭉쭉쭉 반대의 흐름이 나왔죠. 근데 나스닥은 급락 이런 거 안 나왔어요. 오히려 S&P나 러셀이 심하게 반등을 했어요. 심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갭 상승 출발한 러셀은 나스닥과 함께 차익 실현 매물이 꾸준히 나왔는데 협상 중단 소식 전해진 뒤에 러셀은 더 큰 매도가 쏟아졌죠. 그래서 목요일 상승을 모두 되돌려줍니다. S&P 또한 추가 하락이 나면서 4,200선까지 밀었는데요. 자, 요 위치가 중요해요. S&P 현물 기준으로는 어떻게든 4,191포인트까지 밀면서 이번 옵션 만기를 4,200포인트 이하로 밀어내려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 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나스닥을 받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즉, 나스닥을 그 협상 중단 소식 이전부터 누르기 시작했지만 협상 중단 소식 발표되면서 크게 밀진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서 받쳤다는 거예요. S&P는 밀었는데. 물론 미국과 유럽은 옵션 만기 결제가 달라요. 미국은 아메리칸 옵션으로 내각이 되는 것을 바로바로 결제하죠. 유럽은 점심경 거래가 중단되며 결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것을 다 책에서만 배우셨을 거예요. 미국은 쿼드로플 옵션, 그러니까 3, 6, 9, 12 옵션만 그렇게 움직이고 어제 같은 위클리 옵션 만기는 유로피안 옵션처럼 장 마감 직전 30초 동안에 S&P 가격에 따라 결제가 돼요. 자, 종합하면 미국 시장은 부채 한도 협상이 중단되든 아니든 어떻게든 S&P를 4,200에 붙여서 양꽝을 시킬 가능성이 컸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사가 4,200은 양옵션이 꽝이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머지 지수는 눌렀지만 나스닥은 받쳤다. 부채 한도 협상 이슈, 중단 이슈가 나와도 나스닥은 크게 안 밀렸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또 지나치게 파생시장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시장이 수요일과 목요일 연일 오른 게 뭐였어요? 외부 뉴스플로우로는 부채 한도 협상이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죠. 근데 저는 그때 아니다 이거 콜 감마 스퀴징이다 그렇게 봤었고요. 자, 근데 그게 나가리가 됐다 그러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눌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현물 기준으로 보면 거의 눌림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애당초 오른 것이 숏스퀴즈였고 내린 것은 그냥 옵션 만기 이후에는 새로운 판을 짜야 되기 때문에 눌린 거지 신규 매도가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다만 변동성 선물을 보면 또 심각한 고평가가 일어나고 있어서 답답해요. 변동성 선물은 6월물 이 본장 개장 이후에 18.8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변동성 선물이 이걸로 보죠. 자, 이게 이제 그 빅스예요. 그러니까 28일짜리 변동성이 있거든요. 요거는 그 개장 때부터 계속 눌렸어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6포인트 이하에서 살짝 움직이다가 그 부채 한도 협상 나가리 이슈가 딱 튀면서 쭉 올라왔어요. 그런데 급격한 상승은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딱 이 정도 올라온 게 그 빅스 선물 그게 20포인트를 터치할 때까지만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원데이 변동성을 볼까요?
요거 원데이 변동성인데 원데이 변동성은 뭐 아예 오른 것도 없습니다. 그냥 14.17. 그리고 그 9데이 빅스 이것은 14.25. 오히려 더 밀렸어요. 종가까지.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부채 한도 협상이 됐던 뭐가 됐던 다음 주까지도 시장은 이게 이제 다음 주 거를 반영한 거니까요. 이 빅스 90가 급격한 하락 보일 가능성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6월에 있을 이른바 X데이트에 근접할수록 리스크는 분명히 커진다. 그런 베팅이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거 이거 셀인메이 이렇게 판단했던 숏포지션들은 지금 5월 마감이 한 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올킬 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월에 밀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변동성에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형태로 시장이 움직이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점점 매크로 이벤트의 시장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고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 AI 같은 내러티브로 차별화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대량의 옵션 결제를 어쨌든 마쳤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이 변동성으로 추정한 타임테이블을 보면 어떻게든 5월에는 안 빼겠다는 것이 더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숏 포지션을 손절할 필요도 없겠지만 신규 매도를 추가할 타이밍 또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증거금이 효율을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숏 포지션을 손절할 수 있겠으나 저처럼 스윙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 주간 나스닥 뭐 3.5%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걸 맞고 나서 이제 와서 손절한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물론 다음 주에 14,400포인트를 터치한다. 그러면 이거는 1000포인트 넘는 그 손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손절해야죠. 예. 이것은 시장의 상승의 가속도가 붙는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시장에 가속도가 붙을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가 붙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틀렸다. 그리고 가속도가 붙는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손절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신규 매도를 좀 더 기다리는 선에서 다음 주를 보낼 생각입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또 금융주가 밀렸어요. 모건스탠리 같은 금융주는 뭐 3월에 저점권에 근접할 정도로 밀렸고요. US뱅코프도 여전히 30달러 선에서 빌빌거리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채권 가격 하락이 어쨌든 금융주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에 더해 중화권 기대감이 있었던 나이키도 계속해서 밀리고요. 반면에 기름 주식은 유가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반등이 있었는데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요약하면 결국 어떻게든 이번 주에는 S&P 5천을 4,200포인트에 결제를 시키려는 것, 이게 요점이었다고 봐요.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 또한 지난주에 콜옵션 스마일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상방 엣지가 잡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지수 선물이 약간이 눌려서 마감을 했대 하더라도 월요일날 우리 시장 갭다운은 얼마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갭다운이 나왔다고 해서 숏으로 갈아탈 생각도 없고 양매수 포지션을 손대거나 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이제 지수 상단이 어디에서 형성될 것인지를 관찰할 생각인데요. 양매수 포지션 중 콜 클래스를 조심스럽게 1대1이 강세 스프레드로, 그리고 저는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오르면 아주 과감하게 레이시오 스프레드로 전환해서 주 후반에 지수 조정을 기다릴 생각이에요. 물론 지수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합성 풋백 스프레드나 마찬가지인 풋클래스의 손실이 커질 텐데요. 다음 주는 아직 옵션 만기 3주차죠. 그래서 세타 효과가 얼마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닥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 후반 들어서 지수 조정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그때 가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양매수는 긴 템포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지나치게 짧은 템포로 대응하다가는 진입비용, 청산비용, 그리고 기타 비용 이런 걸로 스트레스만 받고 이익은 얼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 나스닥 숏포지션 6개 계속 보유 중입니다. 상당히 큰 평가 손실이 있어요.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물론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긴 하지만 추가 진입은 저는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도록 할 것인데요. 특별히 손절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특별히 무게 있는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주봉으로 3.5% 상승한 것을 얼마나 여기서 더 올리게 될지 아니면 조정을 얼마나 주게 될지 그냥 레인지를 형성한 기간으로 보는 것인데 그래도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다. 그래서 14,400포인트까지 간다. 그러면 저는 완전히 잘못 본 거죠. 손절할 것입니다. 이게 해당 레인지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경우인데 근데 이제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완료됐다. 그런 이유로 숏 퀴즈가 나왔다. 그거는 저는 14,400까지 갈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거기까지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숏 퀴즈 나오면
그날은 일단은 최소한 절반은 손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는 재진입을 검토할 거예요. 요컨대 파티는 정점에 달해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셀인 메일을 받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지만 그 이후에 계속 올라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일부 정신 못 차린 쪽에서 부채 한도 협상 완료, 추가 상승 고 이렇게 외치고 나서 다음 날부터 시장이 조정에 들어간다. 아주 자신 있게 뭐 쇼를 더 늘리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